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연설이 여러 나라에서 논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과 미군 철수를 연관해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북한 핵 이슈로 우려하는 언론 보도를 조롱하면서 자신이 버진 테리토리를 밟는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는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 무역 적자라는 사실과 다른 말을 지어내서 우겼다고도 시인해 오늘 아침 캐나다의 빅뉴스입니다. 미국이 결국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개인과 조직에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일어난 스파이 독살 시도 배후가 러시아라고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처럼 이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에게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게 왜 미국의 이득인지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 당선자가 나오자 공화당은 공화당 성향의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선전합니다. 비합리적인 익스큐즈입니다. 백악관과 행정부에서 여러 명이 또 곧 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우주에 오래 머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우리가 모두 저를 포함해서 직업인이고 날마다 이제 밖에 나와서 빵도 먹어야지 되고 김치도 사 먹어야지 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에게 무슨 세계 사회에 관련된 세계의 변화, 흐름에 관련된 뉴스가 너무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또 어딥니까? 러시아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릴 텐데 지금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미국이 재무부가 오늘 미국 재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외국 자산 컨트롤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외국 자산 컨트롤국에서 러시아의 5개 조직과 19명 개인을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 경제 제재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운데는 특히 탑 러시아 정보국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처음에는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설 그거 가짜다 혹스다 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인정하는 듯하지만 트럼프 캠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이것은 정말 모릅니다. 아직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야지 되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공화당 하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또 정치적이고 당파적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재무부의 외국자산 컨트롤국은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이미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기구와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 대선 개입도 있고 두 번째 사이버 공격, 메일웨어 공격 같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백악관에 개인도 공격당했고 미국 정부, 정치인, 군인, 저널리스트, 미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시민 등등 외교관 많이 러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그런 일로 특히 Federal Security Service라는 러시아의 FSB국 그리고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이런 GRU라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특별검사가 기소를 한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이런 그룹이 전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미국의 법에는 위배가 된다 해서 제재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며칠 전에 오기 전에도 한번 보자. 일단 영국 총리와 대화를 하고 보자 했는데 더 이상은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렇게 4개국,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4개국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스파이였다가 영국에도 스파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통나서 러시아에 가서 이 사람이 뭐 세르게이 그 스크리플이라는 사람이죠. 러시아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뒤에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전부 각 나라에 스파이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 교환으로 이 사람이 영국을 위해서도 이중 스파이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러시아 스파이를 러시아에 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뭐 러시안이지만 영국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 그 남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구소련 때 쓰던 신경가스요. 군사용인 거죠. 그런 그것을 지금 써서 이 남자와 그 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관도 뭐 크리티컬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많은 주민들도 이 신경가스에 노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23명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고 러시아도 맞대응을 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그러면 영국과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했어야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한 겁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빵과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번 주 일요일에도 당연히 당선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긴장이 너무 그 강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다 핵을 갖고 있으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그 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막 물어봤죠.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공동으로 성명까지 발표를 하게 된 그 부분, 그 러시아가 이 신경가스를 써서 그러는 그 사람을 숨지게 하려고 했었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는 말았어야지 될 슬픈 일이다. 이 정도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It's a very sad situation. It certainly looks like the Russians were behind it. Something that should never ever happen. And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러시아나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비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sad situ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도 탑 뉴스고 캐나다에서는 뭐 너무 휴즈한 뉴스예요. 지금 그 캐나다가 미국과 시차가 조금 있지만 한국과는 시차가 조금 더 많고요.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기금 모금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주리주로 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 후보 그 조시 하울리를 위해서 이제 기금 모금하고 한 30분 정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거의 포커스를 둔 것은 무역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 같은 것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그 비공개였지만 오디오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뭐 그 공화당의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1분 24초짜리 그 정도는 공개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나머지는 오디오는 공개하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쭉 오디오를 듣고 정리를 한 기사인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연관이 돼 있고요. 캐나다에서 빅뉴스가 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의 그 회담에서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미주리주의 공화당 기금 모금에서 한 거거든요.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2번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캐나다와 무역 적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무역 흑자예요. 지금 이제 미국 무역 대표가 발표를 한 가장 최근에 2016년도를 보면은 상품 서비스와 수출이 미국이 캐나다에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125억 달러 많습니다.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막 흉내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스틴이 이제 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좋은 가인데 내가 미국 너무 이거 그 캐나다에 대해서 무역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그 무역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고 무역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렇게 우겼다는 얘기입니다. 우기면서 그러니까 나프타 협상도 다시 해야지 되고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 보이스로 다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그 유머러스하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튼 끝까지 우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모르면서도 막 적자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더 줘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의 일단은 예외를 뒀잖아요. 나프타 협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관세 예외를 받기를 원하면은 이제 그 나프타 그 딜을 미국에 더 좋게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오늘 아침에 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 캐나다의 뭐 총리 그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급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대단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적자라고 막 말하고 그게 나중에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그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말하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 보도가 나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윗에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는 캐나다와 무역 적자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트윗이에요. 우리는 거의 모든 나라와 무역 적자인데 일부 그 나라와의 그 적자폭은 광대하고 캐나다 총리 very good guy다. 그런데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우리에게 그 무역 흑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러나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다. 미국이 무역 적자다. 그게 내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설마 거짓말을 하리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그 팍스라든가 언론사 가운데서도 다 알잖아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 왜곡해서 전달하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로 제가 뉴스를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또 2차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오늘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캐나다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럽 연합, 일본, 한국 전부 이 무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비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무역 적자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무역에서도 군사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 32,000명 그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이 같은 어제 저녁에 한 연설을 전부 오늘 미국 케이블 방송, 신문 다 이제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의 라이벌인 뉴욕타임즈까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그 뭐 부담금이라든가 무역 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점점 부자가 되고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아웃데이티드된 그런 무역 딜을 적용을 해서 그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뭐 조지 부시 대통령 막 흉내를 내요. 목소리를 아니 제가 이거는 정말 듣지도 않고 들은 것처럼 말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그들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들은 김정은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나는 김정은을 만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뉴스 앵커, 여자 앵커, 남자 앵커를 막 그 흉내를 냈대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이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너무 뭐 우려된다던가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막 그 흉내를 내면서 결국은 내가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그 버진 그 테리토리를 간다. 이 김정은과 이제 그 협상을 하는 사람은 오바마도 못했고 부시도 하지 못했는데 나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말 아주 그 빅한 정말 그것은 아주 휴즈한 그런 뉴스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밖에도 뭐 북한과 관련되는 그런 뉴스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다음 섹션 아니면 그 다음 섹션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이 무역과 관련해서 그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그 관세를 물리기를 뭐 원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하기에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른다. 뭐 가능한 것인지는 모른다.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굉장히 아주 그 뭐 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 준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기가 아주 또 묘하게 이란의 핵 협상을 지금 90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리뉴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없애버리나 킵하냐. 이게 또 그 김정은과 회담을 한다는 뭐 5월 달 이때와 겹쳐져서요. 그것을 또 깨고 나면 김정은도 아니 저렇게 하는 것을 깨는데 왜 회담을 해 하고 그쪽에서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그런 그 국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한인 분들도 공화당이 계시고 또 민주당이 계시기 때문에요. 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아직 뭐 공화당이 뭐 패배를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거의 민주당이 그 당선된 게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후보 자신이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이거 공화당이다 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 성향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뭐 캐톨릭이기도 하고 하니까 낙태 부분에서도 그렇고 총기 부분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이슈고 그 사람은 민주당이고 많은 그 진보들도 실제로 지지를 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뒀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했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화당 후보를 택하지 왜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는 지역에서 뽑았겠어요. 그 의미가 미국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 지도부가 연방이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반인들의 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펜실베니아의 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어제 저녁 그 기금모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게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와 이슈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남서부기 때문에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고요. 워킹 클래스가 많은 곳이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20포인트 이상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이겼다는 게 뭐 증명이 되는 그런 그 곳이죠. 그래서 어제 여기서 그 민주당 의원이 이 민주당은 아주 그 진보적인 급진적인 후보는 아니었어요. 33살밖에 안 되고 그러나 뭐 경험은 많아요. 군대 경험 등등해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4월 달에 애리조나에서도 5월 달에 오하이오에서도 또 뭐 이제 미주리 이런 데서 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중도 성향일 때는 그 유권자들이 그에게 이제 많이 찍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세금 감면안이 불과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해 12월 달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게 그 공화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건강보험
연금 이런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보수기 때문에 총기 소지 권리. 이 민주당 후보가 총기 소지 권리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강하게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런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본인도 뭐 총 갖고 있고 신원조회 같은 것은 지지하지만 아주 대단히 민주당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가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밖의 이슈는 거의 이제 그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사람이 인상이 젊은 사람이고 깨끗하고 텔레제닉하고요. 텔레비전은 뭐 사진 아주 잘 봤고요. 소셜 미디어, 비디오 클립 같은 거 페이스북으로 굉장히 활용을 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가서 지지를 해준 그 공화당 후보는 이 사람은 또 거짓말도 했어요. 한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후보 자체가 약해서 졌다는 말도 맞아요. 후보가 거짓말도 하고 뭐 에너지가 많지도 않고 돈은요. 공화당에서 어마무시하게 썼어요. 그 1,0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전 나중에 보니까 1,400만 달러를 썼거든요. 이 사람은 뭐 그 반도 훨씬 못되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 사람이 총기라든가 낙태에 대해서는 약간 공화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 감면이잖아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이름이 램이잖아요.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이 세컨 어멘드먼트도 지지했고 뭐 그 세금 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지라고 얘기했는데 세금 감면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 당선자는 공화당의 세금 감면은 부자 미국인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공화당을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공화당 후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가 민주당이냐? 어제 백악관에서의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데일리 브리핑에서도 그런 거죠. 팍스뉴스에서도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 사람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됐어. 공화당 성향이면은 공화당 후보를 찍어주지 왜 민주당 후보를 찍어줍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이 몇 번이나 주 하원 의원을 한 공화당 후보가 나왔는데 연방 그 하원 선거였거든요. 팍스의 뭐 브라이언 그 킬미도 같은 사람도 그가 공화당 이슈를 도왔다. 프로 라이프 뭐 프로 텍스컷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팍스나 대통령은 반 낸시 펠로시 이건 맞아요. 이 사람이 아주 극좌가 아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지지를 원하지도 않고 낸시 펠로시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리고는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그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났지만 거기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이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공화당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공화당이 이겨야지 정말 왜 그게 이깁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커널 램이라는 당선자는 5개월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것도 공화당의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이 여기가 또 그 관세 세금 스틸이라든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선된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5개월 전엔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연방 검사를 그만두고 33살 정말 그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알린 사람입니다. 해병대였고 검사였고 애국자고 또 그 뭐 총이란 낙태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전부 그 뭐 노조의 권리를 지지한다던가 전통적인 그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평등.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금 감면안은 부자를 위한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곡하거나 말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당선됐다. 그건 참 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츠버그 뭐 검사 보호하면서 검사를 했으니까 마약 딜러라든가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지만 로컬 그 정치인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 엉클도 피츠버그의 뭐 컨트롤러를 했고 할아버지도 이 펜실베니아의 주 하원 의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펜실베니아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을 보니까요. 유권자들이 말해주고 있던데요.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랑 뜻을 같이 해서 당선됐다고 하고 공화당이 그 사람이 공화당 성향이라고 해서 당선됐다고 하는데 두 사람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의 독자예요. 에이미 하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역은 정말로 철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일을 하거나 아는 사람이 다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관세를 올린다고 했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내 투표는 내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민주당 후보는 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트럼프에 관한 심판 이런 거를 할 것 없이 우리 지역 유권자를 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되면은 당연히 공화당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겠습니다. 이게 알라바마에서 덕 존스 후보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후보. 공화당의 14살부터 성추행 막 하고 성학대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를 지지하고 가서 선거 유세를 했어도 지고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 캠페인을 이 젊은 후보가 코너 램이 한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함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권자가 내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 이 후보가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원칙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이런 거 올리는 거는 오케이 해도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미성숙하고 원칙이 없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에게 느끼는 분노, 역겨움 같은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썼고요. 스티븐 호피 이그나츠라는 사람도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에서 글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관세를 붙였을 때 미국 철강 근로자들 그리고 노조 회장도 대통령에게 땡큐 했잖아요. 레오 제럴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노조원들도 노조 회장도 코너 램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번 선거를 보고 뭔가를 생각을 하겠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는 게 있다. 상식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리치는 것에 지겨워하고 이 미스터 램 같은 경우는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를 하고 누구하고라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일을 한다. 뭐 꼭 민주당이라서 극진보인 게 아니라 중도 성향도 있고 때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럽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종교도 있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러나 낙태는 선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매력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민주당의 이 젊은 후보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상식적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후보는요. 릭 세컨 이 후보는 2011년부터 주 하원 의원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짓말도 했어요. 제가 비디오 클립도 봤는데요. 자기가 지금 북한 이슈가 하도 아주 중요하게 되니까 본인이 미국 외교관으로서 북한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날마다 북한의 중요한 사람들과 외교관으로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한반도 에너지 기구 있잖아요. 캐도 이 사람이 하원 의원 되기 전의 일이었던가 아마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가 그럴걸요. 한국에서도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12년인가 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에너지 기구 캐도 이게 이제 빌 클린턴 94년부터 2006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때 이제 금호 사무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금호 사무소에서 한국 사람도 있어야지 되고 일본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미국 사람도 있어야지 돼서 적어도 미국인 한 명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곳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업저버로 있었던 거죠. 미국 사람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을 같이 금호 사무소에서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사람은 별 영향이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서훈 지금 국정원장이 2년인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과 같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이 관련이 굉장히 심했지 미국 사람들은 뭐 그저 이제 업저버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북한 사람을 이 사람이
사람이 만나본 적도 없고 하는데 선거 광고할 때는 내가 아주 중요한 정규적으로 공산당 그 고위 관계자와 협상을 했다고 TV 광고에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상관을 하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상투적인 말이라서요. 거짓말하는 건 싫어요. 공직자가.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한 거짓말로 선거 광고를 하고 그러고도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당선되지 않은 것은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라크 그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는 고문 컨설턴트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세컨이라는 떨어진 사람이 어쨌든 펜실베니아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정치 경험은 없는 사람이 연방 그 하원 의원으로 특별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남은 임기 한 1년 정도 채우는 거거든요. 11월 달에 선거 치르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그 방방곡곡 그 이제 문 열면서 걸어다닌 그런 것도 있고요. 잠시 뒤에 빌 게이츠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는 얘기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뭐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들어봐 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그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도 그 CNN 방송은 그 얘기하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무역 적자, 뭐 주한미군, 주둔,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그것도 곧 하겠다라고 사우디의 왕세자가 그 대단한 왕세자가요. 막 모든 것 숙청하고 하는 왕세자가 CBS 그 60미닛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되죠. 일부만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도 핵을 갖고 싶진 않지만 이란이 갖는다면 가능하면 빨리 가져야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그 오바마와의 협정을 지금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협정 없애면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우디 우리도 하겠다. 돈이 있으니까는요.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북한 선수들이 뭐 이번에 올림픽 그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 안 하고 갔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상원 인준을 다 이제 넘어서 국무장관이 되고 나면은 북한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 지연되면은 5월 달에도 못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며칠 있으면 의회가 휴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 회담 자체가 그 5월 달에 안 되고 미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이란과의 핵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또 안 한다고 하면 북한도 또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빅터 차 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 그 대사 지명됐다가 이제 철회된 북한이 보통 일반 그 상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저만 준비해야지 되는 게 많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적어도 몇 개월 아니면 1년 걸려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테이블 색깔은 무슨 색이냐, 그게 라운드냐, 스퀘어냐, 뭐 몇 사람이 어디 앉느냐, 각도가 어떠냐, 뭐 햇빛 방향 다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무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그 가장 중대한 외교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요.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제 막 조롱하면서 흉내내면서 한 그게 이거잖아요. 한반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없을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한 사람이니까. 데일리 브리핑도 뭐 서류로 안 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 하는 뭐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열망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 보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모래밭에 가서 갑자기 뭐 아름다운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내라 하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게 통하니까요.
아직 안 만난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요즘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에서 일한다고 하거든요. 외국에 원조해 주는 거 굉장히 미국에서 싫어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돈을 쓰는 게 미국이 오래 그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오래오래 미국이 살아남는데 좋은 겁니다.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달러를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전염병은 건너오잖아요. 그런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계속 미군들 보내고 이러는 것 원치 않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돈을 줘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이 집에다가 돈을 써야지 왜 외국에 쓰냐?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해외에 원조하는 것은요. 미국 예산의 1% 미만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하고요. 의회의 역할도 말합니다. 의회는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쫙 이렇게 할당해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과 과학은 의회는 돈 배분만 할 줄 아는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민간기업, 과학자들이 함께 일을 하면 세계, 미국에 좋은 게 세계에 좋은 것이고 세계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것이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우려도 얘기를 하더군요. 빅 테크놀로지가 역회전, 반동 같은 것을 주는데 소셜미디어 회사가 계속 그 페이크 정보를 퍼뜨리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진짜 해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처음에 이제 빌 게이츠 컴퓨터 만들고 할 때는 냉장고만한 그런 컴퓨터였었잖아요. 모르겠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빌 게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제가 지금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비밀이냐면요. 그 헤드라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바뀌어버렸더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한 쌍둥이가 우주에 오래 가 있다가 오니까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오늘의 미국 시작하면서 광고를 조금 합치면 그 중간에 충분히 그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크로징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어느 사이트에 있는지까지도 다 알면서 왔는데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광고 나가는 내내 찾았는데도 못 찾아서 결국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분명히 제가 이제 급하게 일을 서두느라고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도 못 봤을 것 같아요. 네,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강혜신이었습니다.